처음 시골로 내려왔을 때 할아버지의 집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담양의 작은 마을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엄마는 제가 잠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16살의 반항적인 저는 이것이 일종의 추방처럼 느껴져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이름을 불렀고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했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제 가방을 가져가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지나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대나무 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작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방 하나와 부엌, 그리고 작은 마당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집 뒤로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이 자신의 작업실이라고 했습니다. 첫날 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 단지 학교는 어떤지, 공부는 잘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다고 솔직하게 대답했고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할아버지는 이미 대나무 숲에 계셨습니다. 호기심에 그를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엮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노련했고 대나무는 그의 손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대나무 공예의 기초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 없이 따라했지만 점점 그 작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대나무를 자르는 방법, 껍질을 벗기는 방법, 그리고 가늘게 쪼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적었지만 대나무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나무는 유연하면서도 강하다고, 바람에 쉽게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대나무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점점 할아버지의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대나무 숲으로 가고 점심을 먹고 잠시 쉰 후 다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에는 할아버지가 만든 죽순 요리를 먹었습니다. 단순한 생활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대나무 공예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도시에서 회사원으로 일했던 할아버지는 과로로 건강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연히 대나무 공예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의 학교 생활에 지쳐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성적 압박, 경쟁,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대나무로 작은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든 작품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손재주가 있다고 조금만 더 연습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마을 가게 아주머니는 자주 간식을 주셨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생활, 대나무 공예, 그리고 이 조용한 마을의 평화가 좋아졌습니다. 엄마에게 조금 더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놀라워했지만 제 의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본 할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더 많은 대나무 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바구니, 그릇, 등불, 그리고 작은 장식품들까지. 할아버지는 제 작품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작은 새장은 할아버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대나무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대나무는 성장할 때 4년 동안 땅속에서 준비한 후에야 표면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몇 주 만에 완전한 크기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인내와 폭발적인 성장, 그것이 대나무의 또 다른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마을 축제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작품에 감탄했고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단순한 취미로 대나무 공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제에서 젊은 여성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온 기자였고 할아버지의 작품과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인터뷰에 응했고 저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기자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대나무 공예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외딴 곳에서 작업을 계속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나무처럼 살고 싶어서라고.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대나무 공예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의 철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엄마가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는 제 모습이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더 차분해지고 미소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할아버지는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학교를 다닐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여기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할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놀라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담양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에서 온 도시 아이라는 시선이 있었고 사투리를 잘 알아듣지 못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특히 대나무 공예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친구들에게 대나무 공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보며 가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주말마다 모여 대나무 공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게 진로에 대해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나무 공예를 계속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의아해했지만 제 열정을 보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학교 축제에서 대나무 공예 전시회를 열 수 있었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해 겨울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하게 모셨고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대나무처럼 강인하니 곧 회복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혼자서 대나무 숲을 관리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대나무에 물을 주고 죽은 대나무를 제거하고 새로 자라는 대나무를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관리한 대나무 숲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새로운 작품들을 보고는 감동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이미 훌륭한 장인이 되었다고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학에 가야 할지 아니면 바로 대나무 공예의 길을 이어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전통 공예를 배울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술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방학마다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할아버지와 나누었고 할아버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졸업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함께 작업실을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할아버지의 전통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작품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서울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서울에 오셔서 전시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작품에 감탄했고 젊은 세대가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외롭던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서 고맙다고, 대나무 공예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나무의 마지막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대나무는 자신을 비우고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소리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아름다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할아버지와 함께 대나무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숲은 단순한 대나무 숲이 아니라 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는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내고 그 소리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시에서 온 반항적인 소녀에서 대나무 장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나무 숲은 제 인생을 바꾸었고 앞으로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강인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려 합니다.